그러면 일단은 인간의 마음을 보는 방법, 진짜 인간을 어떻게 모든 인간, 전 세계의 모든 인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대가 됐던, 아이가 됐던, 배우자가 됐던,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됐던, 과연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러면 최소한 이 마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이 뭐냐면 1번이 이 마음이라는 게 작용하는 원리를 아는 거예요. 이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인간의 마음의 원리인데, 그러면은 가장 핵심은 뭐가 되어 있냐면 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다 똑같다는 게 문제예요. 다 똑같아요. 인간의 마음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심리가 다를 뿐이지 인간의 마음은 전 세계 모든 인간이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동일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리를 알게 되면 전 세계 모든 인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인간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데, 그렇다면 과연 인종, 우리가 얘기하는 인종이 됐다, 국가, 경제, 사회, 문화, 역사, 기타 등등 관련되는 게 우리가 부수적인 것들이거든요. 뭐 인종이 됐던, 역사가 됐던, 국가가 됐던, 어디에 있던지 간에 인간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동일한 마음이 작용을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일단은 모든 인간은 동일해요. 작용되고 있는 원리가. 자, 그렇다 그러면은 도대체 그럼 뭐가 다르냐? 바로 사람마다 살아오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마다 살아오면서 뭐가 다르냐 그러면은 심리가 다를 뿐이에요. 이게 다른 거지, 인간의 마음이 작용되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인간의 마음은 작용되고 있는 원리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게 되냐면 아주 간단해요. 알고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그리고 말 그대로 단순해요. 명료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해석하려고 들 필요성이 전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근데 알면, 근데 모르면은 말 그대로 인간에 작용되고 있는 걸 모르게 되다 보니까 계속 그걸 찾아서 여러분들이 방황하는 거랑 원리가 같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간단하고 단순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똑같이 작용되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작용되고 있는 이게 원리가 같은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나의 생각을 만약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작용되고 있는 똑같은 거에다가 나의 생각을, 만약에 이걸 가지고서 나의 생각을 넣고 해석을 해버리면 과연 어떻게 될까? 나의 생각을 넣어서 해석하면 이거는 내 생각의 원리가 되는 것 뿐이에요. 보편적,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원리인 것 뿐이지 전 세계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인간의 원리가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넣는 순간 이거는 더 이상 원리가 아니에요. 자,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자, 인간의 마음을 안다. 전 세계 모든 인간의 마음을 안다. 마치 신이 된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가지고 있냐면 어느 종교가 됐던 경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전. 그런데 이 경전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정말로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인간의 마음이 작용되고 있는 원리를 아는 일이 생겨요. 즉, 이게 어떻게 보면 진리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거를 아는 것, 이 자체가 깨달음이거든요. 이거는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관련되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여러 가지를 가지고서 해석하려고 들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말 관련돼서 궁금한 거 또는 필요로 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금방 알아듣고 뭔 얘기인지를 얘기하면 정확하게 그 사람들한테 그게 다 맞아 들어가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고 이 명료한 거를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련되는 경전에서 진리를 알면서 깨달아가는 이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성직자라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아니죠. 일반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분들도 정말 말 그대로 기본 최소한 인간의 마음이 작용되고 있는 요 원리를 알게 되면은 정말 말 그대로 보여요. 다. 마음이 보여요. 마음이 보이니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만 이것을 내가 내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 그러면 내 생각 용도로 쓰는 거니까 더 이상 원리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 아닌 거죠. 자기 생각을 넣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이야기를 할 때 인간의 마음을 아는 원리, 즉 인간의 마음이 작용되고 있는 원리를 내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게 되면은 지식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지식이 뛰어나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과연 마음은 알고 있느냐? 이건 물음표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인간의 마음을 보는 눈을 갖고 있게 되면 보는 것을 알고 있게 되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지식인지 마음을 이야기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을 보는 눈을 갖고 있어야지만 이게 눈에 보여요.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가냐면 훌륭하다, 대단하다, 와 대단해. 그건 지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인간의 마음을 아는, 즉 인간의 마음을 아는 방법을 모르시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마음에 관련되는 관점에서 바라보지를 못하게 되니까 그 사람의 인간성, 인간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마음을 못 읽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지식에 이 지식이 그 사람의 마음인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질문을 드릴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메모를 하셨다가 무엇을 하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내 아이들에게,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정말 누군가에게 궁금하면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똑같이.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신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몸이 있죠? 몸이 있죠? 없다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은 몸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한테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마음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자, 몸이 있다. Yes, No. 그 다음에 당신에게는 마음이 있다. Yes, No. 묻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 마음이라는 게 몸 안에 있다. 몸 안에 마음이 있다. 마음은 원래 쌈 싸먹어가지고 저쪽에다 갖다 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no 그래도 돼요. 내 몸 안에 어딘지는 몰라도 마음이 있다. 자, 네 번째 뭘 가냐면 내 몸은 나한테만 있어요. 내 몸은 나한테만 있어요. 내 몸 중에 일부가 타인한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노해도 괜찮아요. 자, 내 몸은 나한테 있어요. 근데 몸 안에 마음이 있으니까 내 마음은 나한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물어봅니다. 여기는 이제 나를 중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상대도 몸과 마음이 있다. 상대도. 누군지는 몰라. 그러나 상대에게도 몸과 마음이 있다. 노해도 돼요. 상대는 몸과 마음이 없어. 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상대에게도 몸과 마음이 있다. 그 다음에 7번. 상대가 갖고 있는 몸과 이 마음이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 내 소유물. 내 거야. 라고 생각을 과연 하고 있는지. 한번 내 것이 아니야. 상대가 갖고 있는 거, 상대가 가지고 있는 몸과 마음은 상대 거지 내 거 아니야. 자, 여기 이제 답변해 보시고 8번에 뭐를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몸과 마찬가지 마음은 상대 거야. 상대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했을 때 yes, no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면은 기본 여기다 이렇게 답변을 쭉 이렇게 달아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가면 상대의 몸과 마음은 내 것이 아니다. 나의 몸과 마음은 상대 것이 아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한번 질문을 해보게 되면은 몇 개 안 됩니다. 한 8가지 정도 되는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질문하면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no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게 과연 몇 개나 되고 yes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건 과연 몇 개나 될까? 단순하죠? 굉장히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 답변도 그렇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yes라고 할지 이 중에 하나라도 no라고 할지 아마도 100% 이건 100% 99%라는 말을 써도 힘들어요. 100% yes라는 답변이 나올 겁니다. 나오게 돼 있어요. 7번은 아닌데요? 7번은 뭔데? 아니에요. 상대의 몸과 마음이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질문은 상대의 몸과 마음은 내 것이 아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내 것이 아니야. yes? no. no라는 얘기는 뭔 뜻이에요?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no라는 답변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인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러면 인간이라면 다 yes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0% yes로 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아주 단순하죠. 제가 질문 간단히 드렸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진리예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다 알고 있는 진리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평상시 살면서 이 1번부터 8번까지에 관련된 내용을 생각해 본 적이 과연 있느냐?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당연하다라고 했지 생각해 본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진리인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그런데 언제 생각하게 됐어요? 방금 제가 질문을 던지니까 답변 달면서 생각해 본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생각을 안 하고 살다가 질문을 하게 되니까 요때 답변을 달면서 알게 된 거예요. 비로소 내가 자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을 보면은 저거 내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 내 거 아니야. 내 몸과 마음은 상대 게 아니야.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각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살다 보니까 그동안 몰랐던 거예요. 그냥요. 자, 그래서 뭘 하냐면 알고는 있는 거예요. 어차피 아주 단순해. 평범하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한 번도 생각을 안 해서 몰랐던 거예요. 모르고 그냥 살아왔던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이 전 세계 모든 인간은 작용하는 원리가 같아요. 작용하는 원리가 다 같아요. 전 세계 모든 인간은. 그러면은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를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다니까. 왜? 마음이 작용하는 무조건 yes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작용되고 있는 원리 전 세계 똑같으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마음에 작용되고 있는 원리를 다 알고 있어요. 아주 평범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질 않아요.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러면 생각을 하게 해주려면 뭐를 해줘야 돼? 누군가가 요렇게 작용됩니다라는 원리를 알려주면 되거든요. 지금 방금 제가 질문을 하듯이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순간 알게 된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냥 생각하지 않았던 거를 알려주고 나니까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상대에게 누군가에게 계속 뭔가를 적용을 해보면은 아주 쉬워지거든요. 왜? 똑같이 작용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생각을 전혀 안 해서 뭐를 했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알고는 있는데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한 적이 없으니까 모른 채 알고는 있으면서 몰라요. 모르는 채 그냥 살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방금 얘기했던 거 이거를 아주 다 알고 있는 그냥 진리예요.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간단하죠. 너무 단순해요. 똑같아요. 인간의 마음이 작용되고 있는 원리는 전 세계 모든 인간에게 작용되는 원리는 똑같아요. 아주 단순해요.
그런데 이거를 단순하게 모르고 살았을 뿐이지 이거 자체가 바로 진리예요. 그냥 진리는 그래서 간편하고 단순하고 명료해요. 왜?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걸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거다 저거다 뭐 이렇게 옆에서 사족이 막 붙어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사족이 붙는다는 말 뜻 아시죠? 해석이 분분한 거예요. 자, 당신에겐 몸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사족이 붙어야 되나요? 사족이 붙을 이유가 없어요. 당신에게 마음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논쟁의 거리가 안 돼요. 진리는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있는 그대로예요. 다만 몰랐던 것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른 채 가다 보니까 이걸 몰랐던 것뿐이에요. 다만 이게 진리예요. 우리는 뭐를 필요로 하냐면 진리가 무엇인지 진짜 너무 단순한데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아는 순간 상대의 마음까지 다 보여요. 다 알게 돼요. 인간의 마음. 그러면 모든 인간의 마음이 작용되면 원리를 알게 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 하나 가지고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 가지고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나도 상대도 그런 거를 가지고 있게 되면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에 의해서 상대방도 내 마음을 읽어요. 내 마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보는 원리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번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니까 가면서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웬 궤변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궤변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냥 저는 정말 인간의 마음은 전 세계 똑같은데 인간의 마음은 다 똑같은데 우리가 모르는 것 치고는 너무 의견이 분분하고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이거 알아서 뭐 하는데 그러면? 이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제가 이 인간의 마음을 어디다가 활용을 하고 있냐면 치료하는 쪽에다 활용을 합니다. 근데 치료할 때 원리는 아주 단순해요. 한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그리고 물어봐요. 당신은 기분에 작용됩니까? 감정에 작용됩니까? 이제 물어보면 그냥 이야기 몇 마디 해보면 금방 나와요. 이 사람은 스트레스에 취약한지, 이 사람은 상처의 작용에 의해서 작용하고 있는지, 또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돈이 많은지, 돈이 없는 사람인지, 그리고 이 사람은 명예와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권력을 이걸 가지고 있는지, 야, 이거 한 몇 개만 가지고 한번 논해보자고요. 이걸 이제 현실에다 적용을 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작용을 할 때,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되는 거, 그 다음에 나이에 따라가지고 작용될 때 원리는 같은데, 나이에 의해서 작용되는 원리는 같은데, 나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달라져요. 현상이 달라지는 거지, 원리는 같아요. 작용되는 원리는. 자, 그렇게 되면은, 성별은 남자, 여자. 그럼 두 개로 구분되시죠? 두 개로. 자, 그러면 나이가 많다, 적다로 갑시다. 너무 복잡하니까. 많다, 적다. 두 개로 구분합시다. 기분과 감정 두 개로 가고, 스트레스 상처 두 개로 가고, 경제력이 있다, 없다 두 개로 갑시다. 명예,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와 권력이 있다, 없다 두 개로 간다 치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만들이냐면, 경우의 수라는, 원리를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최소한 이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를 알게 되면, 남자의 마음이 작용되고 있는 이제 원리를 적용해보면 금방 해석이 되겠죠. 그러면 남자냐, 여자냐로 구분이 돼요. 두 가지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나이가 많다, 적다로 가게 되면, 나이 많은 남자와 나이 많은 여자, 나이 적은 여자와 나이 적은 남자. 벌써 몇 가지가 해석이 돼요? 네 가지가 해석이 됩니다. 요렇게 가면 네 가지가 해석이 돼요. 자, 여기에다가 기분이냐 감정이냐, 이 사람이 기분에 작용되느냐 감정에 작용되느냐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러면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자이면서 나이가 많으면서 기분이 작용한다. 여자이면서 나이가 많으면서 감정이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몇 가지가 나올까요? 8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제 벌써 해석이 되는 게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경제력이 있느냐, 스트레스에 작용되느냐, 상처에 작용되느냐, 이렇게 갈 때 여기 가게 되면 16가지가 해석이 됩니다. 16가지가. 아주 간명하게 해석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또 16가지에서 경제력이 많으냐 적냐, 그러면 32가지가 해석이 됩니다.
여기에 또 권력과 지위와 이게 있다. 그러면 64가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이 경우의 수가 많으면 이건 무한대잖아요. 인간마다 다 틀리거든.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인간마다. 이 경우의 수가 무한대인데 무한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뭐만 알면? 원리만 알면. 아주 단순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거 이제 최소한 이건 상대야. 근데 나까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무조건 2배가 해석이 돼요. 인간관계 내에서. 이게 해석의 원리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싶어하는 뭔가 하나를 딱 했을 때 그 사람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역으로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 걸 알게 되니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가는지를 알게 되는 그게 마음을 보는 방법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뭐를 많이 하느냐. 사람은 누구나 다, 인간은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기억을 하고 표현을 합니다. 그걸 우리는 심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거는 심리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뭐가 작용되고 있는지는 몰라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왜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조차를 모르다 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안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서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원리는 다 빼놓고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게 심리학이에요. 그리고 철학도 마찬가지고 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학문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리를 알게 되면 해석이 돼요. 그러면은 뭐를 할 수 있냐? 심리학의 예를 간단하게 들면 심리 연구,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될 땐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원리가 나오게 되니까 단순하게 연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구도 할 수 있게 되고 분석도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분석된 걸 가지고 진단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상담도 가능하고 예방도 가능하고 치료도 가능하도록. 그래서 심리 쪽에서는 6개의 영역으로 구분을 해서 엄격하게 이거를 해석을 해야 돼요. 왜? 단 원리를 모르면은 해석이 안 돼요. 간단하게 우리가 신체 쪽으로 간단하게 몸에 신체에 관련돼서 팔이 아파. 팔이 아픈데 다리를 검사하지는 않아요. 팔의 역할을 가지고 왜? 원리가 각기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파하는 기준점이. 즉 뭐냐면 이 작용되고 있는 원리를 아는 게 기준점이에요. 그 기준만 알고 있게 되면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기준점만 알게 되면은 인간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마음이 다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무한대로 가게 되는 이런 거를 다 이게 경우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원리는 단순하기 때문에 해석을 할 수 있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들을 하더라도 이 경우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경우수에 관련되는 걸 가지고서 딱 가면은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나쁜 마음을 먹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해석이 되기 시작을 해요. 해석. 그러면 상대방도 나가 해석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듯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인간의 마음을 보는 방법이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보는 방법이.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냥 기본적인 걸 알려드리면 상대가 해석이 되기 시작하고 내가 해석이 되기 시작, 즉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상대는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오픈하는 것이 바로 청소년 마음교육이에요. 아이들이 무너지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인간의 마음, 즉 상대의 마음을 보는 방법의 가장 기초적인 거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그걸 알게 되면 상대가 왜 저러는지 자기가 저절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왜? 마음을 보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못해도 이거를 기본으로 가져간다면 심리에서도 심리의 연구, 그리고 그냥 있는 거 가지고서 원리를 모르는 채 있는 걸 가지고서 계속 연구를 하니까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바로 원리를, 인간의 마음에 관련되는 원리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심리학이 가야 되는 길, 철학이 가야 되는 길, 철학이 왜 필요한지 목적부터 시작해서 학문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에 맞도록 인간의 마음을 그 목적에 맞도록 연구해 나가는 거,
그리고 연구, 분석, 진단, 상담, 예방, 치료 이 모든 걸 해나가는 거 그게 학문이거든요. 학문이 존재하는 이유 인간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본인들의 세상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 결국은 학문의 방향이 여기서 결정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뭘 해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 못해도 내가 그런 거를 가져가는 거고 저는 다만 인간의 마음이 작용되는 원리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알게 되고 체계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론, 성마음이론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고 그거를 적용해서 저는 그냥 치료법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인간의 마음은 이렇습니다라는 걸 그냥 알려줘요. 그런데 알려만 주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적용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게 되니까. 그래서 적용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기분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치료 용도로 써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치료를 하려면 이거를 어떤 용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알려드려야 되느냐.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응용하고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인간의 마음을 알고 있는 진리를 아는 걸 깨달은 뭐 스님이 됐든 성직자가 됐든 누가 됐든 그걸 딱 알게 되면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한 분은 알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알게 된 것만으로도 자기는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어떻게 가냐면 아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알려드리려고. 그런데 특이하죠. 가르치려고 하진 않아요. 왜? 가르친다라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을 넣는 거거든요. 그거는 더 이상 원리가 아닌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최소한 기본은 뭐예요? 세상을 보는 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즉 인간의 마음이 작용되고 있는 방법은 알고 있어야 돼요. 원리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다른 사람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아요. 나한테 있다는 거를. 그걸로 끝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은. 그 다음부터는 아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건 내가 결정하는 거지. 저는 이 방법을 예전에도 UPC라고 있어요. 지금 상류층. 근데 상류층 하니까 괜히 뭐 계층 조정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지도계층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예전에 상담하면서 제가 썼던 원리예요. 저는 그때는 이걸 몰랐어요. 단지 인간의 마음이 라는 개념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기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냥 그것만으로도 그분들이 원하는 걸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나보다 분명히 굉장히 가진 것도 많고 굉장히 유명하고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고 정말 뭐 하나 부족할 게 없는데 왜 나를 찾을까? 나같이 보잘것없는 이 평범한 사람을. 그런데 자꾸 제가 원리를 얘기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 한번 저 사람 만나서 한번 이야기해봐. 그냥 이야기만 해봐. 그러면 네 길을 찾을 거야 라는 얘기를 그래서 아름아름 소개받아서 그렇게 시작했던 게 바로 UPC인데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알리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모든 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인간의 마음을 아는 방법, 즉 인간의 마음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진리, 본질만 알면 돼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몸, 마음 이런 것처럼 쭉 들어가면 누구나가 100% 보편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만큼의 100%에 관련되는 이 원리의 기본을 그걸 진리라고 하거든요.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아주 간단 명료해. 그리고 누구나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진리예요. 기본을 알게 되면 인간의 마음이 다 보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존재합니다. 예전에 얘기했던 관심법. 제가 한번 심리포럼에서도 얘기했었는데 관심법을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존재합니다. 원리를 알면 그게 보여요. 그런데 그거를 목적을 위해 쓴 거예요. 인기를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목적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더 이상 그거는 뭘로? 자기 개인을 위한 하나의
영향력으로서만 쓰게 되는 것뿐이지 보편적으로 인간에게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게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그 순간 무너진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위태위태한 그 길을 온 것 같아요. 여기에 만약에 이걸 알고 있어. 내가 만약에 인기를 만약에 얻기를 원한다. 이제 제가 무너지는 거죠. 아는 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인기가 됐든 유명세가 됐든 권력이 됐든 뭐가 됐든 왜 예전에 정말 그 대단한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들이 왜 모든 걸 자꾸 내려놓으려고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돼요. 그렇다고 제가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다만 인간의 마음을 알고 보니까 자꾸 제가 그런 길을 가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가고는 싶어요. 인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만약에 내가 관심법이 됐던 독심술이 됐던 그 다음에 인간의 마음을 정말 알고 싶으면 본질을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면서 나도 알고 있는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게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알면 다 보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현재 얘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